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82호에 게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 대약진, 그림의 떡이 실제 비즈니스로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3호로 26에서 4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제1부는 동향으로 이전부터 도시광산으로 불리면서도 20년 가깝게 실현되지 않은 환상의 리튬이온 2차 전지의 리사이클 사업에 다수의 사업자가 거액을 투자해 왔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전기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리튬이온 2차 전지의 리유즈나 리사이클 사업에 참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 2022년 초반의 처리량은 리튬이온 셀에서 많아도 연간 수만 톤이지만 2025년에는 연간 150만 톤으로 100배 전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배경에는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의 공급 핍박에 대한 불안, 두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불량품이나 차량 탑재용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끝낸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폐기 처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세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의 제조 시에 배출되는 CO2가 상당히 많고 그 결과로 전기자동차 제조 시에 CO2 배출량 저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나 그 축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거액 투자 발표가 잇따르고 도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업체와 대형 배터리 업체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대한 총 투자액은 발표된 것만 10조 엔이 넘었으며 그 결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각종 자원, 예를 들면 리튬, 니켈, 코발트의 시장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니켈은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리튬은 탄산 리튬이 2022년 2월 초 시점에서 1kg당 6,700엔으로 2020년 후반에 약 9배, 18년 전후의 가격 급등 시와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고가가 되어 있습니다. 코발트와 니켈은 발굴 가능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튬에 대한 견해는 나뉘고 있습니다. 리튬의 발굴 가능량은 매우 많기 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측에서도 2021년 중반까지는 2023년 이후에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는 자원 공급원과 장기적인 상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며 니켈이나 리튬의 발굴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으로 재련, 정제될 때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특히 남미의 염호 등에서의 리튬 공급은 현재 트럭이 출입하기 위한 도로 정비 등도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몇 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여 급격한 수요 변동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 예측은 시장조사 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있어 자원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수요가 예측을 초과하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에 대한 대형 투자 발표가 잇따른 2021년 후반에는 지금까지 낙관적인 분위기가 일변하여 리튬의 공급 부족이 당분간 계속된다고 예측하는 조사기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 반영구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예측한 조사회사나 투자회사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월에는 세르비아 정부가 호주의 리오 틴토가 추진하던 약 24억 달러 규모의 리튬 광산의 개발 프로젝트 인가를 환경보호를 이유로 취소한 것도 당분간의 수급 상황에 압박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의 공급과는 반대로 위에 기술한 두 번째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의 폐기 처리 문제도 심각한데 1기가와트 분량의 리튬이온 셀은 약 5,000톤, 2030년에는 연간 150만에서 600만 톤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당초의 역할을 끝내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폐기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전기가 남아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파쇄하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소각로에서 소각도 할 수 없는데 전해액에 포함되는 6브라인산 리튬이 열분해되면서 강한 독성이 있는 5브라인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브라인산은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해 유해한 불화수소 가스 등도 발생을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빨랐던 중국에서는 이미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간 10만 톤을 넘으면서 사회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고, 당장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가 급증하는 2025년에서 26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제는 아직도 있는데, 세 번째의 제조 시의 CO2 배출량 문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상당수는 리튬 외에 니켈이나 코발트 등 고가의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속은 채굴부터 재련, 정제까지 대량의 CO2를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 코발트를 1톤 정제하는데 40톤이 넘는 CO2를 배출하며 니켈도 10톤을 배출합니다. 그 결과 전기차 한 대를 제조할 때 CO2 배출량은 가솔린차의 약 2배가 되는데, 초과분의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CO2 배출입니다. 물론 전기차는 주행 시에 배출하는 CO2가 가솔린차에 비해 적지만, 전력원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아닐 경우 11만 킬로를 주행하지 않으면 CO2 배출량 상에서는 가솔린차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시선에서는 승용차의 폐차까지의 평균 주행거리를 20만 킬로라고 가정하고 최종적으로 전기차에 손을 들어줬으나, 전기차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는 CO2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리튬이온 배터리 과제 세 가지를 크게 경감할 가능성이 있는 대책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유즈나 리사이클입니다. 특히 리사이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시에 투입한 각종 재료를 재생하여 재차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자원의 순환을 통해 금속 원소의 공급이나 가격의 안정화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치 아픈 쓰레기였던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가 도시광산의 유망한 광석으로 변모하며 전기차 시장이 포화된 후에는 금속 원소의 신규 채굴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속 자원의 리사이클 프로세스에서 배출되는 CO2는 광산에서 신규로 채굴해 재련, 정제하는 경우보다 적으며 향후의 기술 혁신으로 그것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리사이클 사업을 생물의 혈액 등 순환기계에 비유해 정맥 사업으로 보는 배터리 업체도 나왔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제조 프로세스가 동맥이고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생하는 리사이클 프로세스가 정맥으로, 이들 프로세스가 혈액의 CO2를 산소로 치환하는 순환기의 기능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자원 순환을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순환 경로는 크게 세 개의 R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차량용 배터리 팩을 그대로 고정형 축전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리퍼포스. 두 번째는 배터리 팩을 분해하여 셀을 선별하고 그것을 다시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리유즈. 세 번째는 배터리를 재료까지 분해하고 신규 배터리 제조에 이용하는 리사이클입니다. 이 중 리퍼포스는 비교적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법입니다. 배터리 팩의 분해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매우 낮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최근까지는 성능이 여러한 배터리 셀을 포함한 배터리 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체형 축전지라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이 열화된 배터리 팩은 내부의 셀 용량이나 전기 저항체에 큰 편차가 있어서, 특히 전압이나 전류가 이상치가 된 셀이나 배터리 팩은 다른 셀이나 배터리 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구 배터리를 섞어 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다만 최근에는 배터리의 제어를 연구함으로써 리퍼포스도 금기의 사용법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리퍼포스 사업의 전개에 적극적인 곳이 이토스 상사나 마르베니 등 종합상사입니다. 이토스 상사는 중국의 기업과 제휴하여 그 기업 경유로 회수한 전동 버스 전용 배터리 모듈을 이용한 정치형 축전지 시스템 블루 스토레이지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초호기는 야마구치현에서 가동시켰다고 하는데, 배터리 모듈의 진단과 선별은 제휴기업이 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A 등급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스 상사는 배터리 성능의 열화나 불균형의 영향을 회피하는 아이디어로 배터리 모듈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하는데, 특히 열화 정도가 큰 모듈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접속한 계열을 통째로 오프로 해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점을 듭니다. 마르베니가 출자한 미국의 B2B 스토레이지 솔루션도 리퍼포스, 즉 차량 탑재용 배터리 팩을 그대로 정치형 축전지 시스템의 배터리로서 이용합니다. 마르베니의 경우는 이토스 상사의 제휴 기업이 하고 있는 이용 전에 배터리 팩의 진단이나 선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이용 시에는 상태 감시의 눈을
배터리 팩, 배터리 모듈, 또 모듈 내 개개의 셀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배터리 팩 내부의 셀 상태를 아는 수단으로는 CAN이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배터리 팩이 전기차에 탑재되었을 때와 동일한 말을 사용하여 셀이나 그것들이 접속된 계열의 상태를 파악,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B2U는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배터리 팩을 회수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닛산 자동차의 전기차 리프의 배터리 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특정 밴더의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앞으로는 여러 밴더의 배터리 팩을 사용해 간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두 번째 리유즈 사업자의 대표격은 닛산 자동차와 스미토모 상사가 2010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동 출자해 설립한 4R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유즈나 리사이클 사업은 시작이 빠른 것이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발매된 전기차에서 일정한 양의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10년 전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R 에너지는 후쿠시마현 나미에조에 재제품화를 위한 공장을 가동시킨 것은 2018년으로, 그 후에는 재생한 배터리 팩으로 몇 개의 정체형 축전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생 차량 탑재용 배터리 팩의 판매를 시작하고 있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며, 스미토모 상사는 현 시점에서의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R 에너지는 공장 가동까지의 8년을 배터리의 잔존 용량 등의 상태를 알기 위한 노하우 축적에 충당하였고, 그것이 후발 경쟁 타사와의 큰 차별화 요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재 강력한 라이벌이 될 리유즈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퍼포스에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지만, 리유즈는 배터리 팩의 분해와 재제품화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리사이클 사업자와의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 쟁탈전이 본격화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리사이클 사업에 대해서는 1, 2년 전까지는 벨기에 유니코아의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간 7,000톤 처리하는 사업 규모가 눈에 띄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참여 혹은 사업 규모를 발표한 사업자는 규모가 두 자릿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테슬라의 전 CTO가 설립한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는 20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아워, 약 50만 톤의 규모의 처리 공장의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적어도 상위 6사까지는 2025년 전후에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간 10만 톤 규모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가 사업자의 본업은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열용품 리사이클 사업자,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 화학업체, 그리고 최근에 철강 사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재료 제조에 막 손을 댄 한국 포스코 같은 기업도 있으며, 니켈의 광석을 재련, 정제하는 비철금속이라고 불리는 업체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위스 글렌코아나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같은 세계의 코발트 자원 거래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 사업에서 타사에게 리드를 빼앗긴다면 언젠가는 광산 유래의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부는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차량용 리튬이온 2차 전지의 당초의 역할을 끝낸 퇴역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 기술이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는데, 공정이나 비용, CO2의 배출량을 압축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부가가치가 있는 재료를 합성합니다. 재생한 양극 재료가 신품보다 양극으로서의 성능이 높다는 보고도 나왔으며, 경제성이 없었던 리튬의 회수에도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리테일 테크, 기술 변혁이 여는 소매의 미래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